그러니까 다이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들어가지.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영상을 보면은 약간 저 멀리서 누가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들려. 말해도 괜찮아. 나만 들어갑니다, 나만. 자, 합니다. 23번. 자, 오늘 하는 내용이 나 어제 다른 반에서 수업을 했거든. 근데 내용이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용 파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물론 어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파악을 좀 잘하면 좋겠다. 자, 보시면 만약에 두뇌가 이미 저장을 했다면 어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을 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게 되는가?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end of ing 여기 밑줄 한번 써볼까? 이거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지. 그리고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으로 거의 매번 필기하는 것 같아. end of ing랑 wind of ing가 의미가 똑같아.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자, 다시 해볼게. 만약에 두뇌가 어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했다면 그럼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거는 결국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one이라고 말하고 the other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런 거지. 상황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해. 그리고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 근데 그 다른 게 정해져 있을 때 the oth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두 개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게 여기 말하는 거지. 두 개. 얼굴하고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의도하는 게 이거야. 얼굴하고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얼굴, 이름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두뇌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무언가냐면은 two-tier 메모리 시스템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at work는 작동하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at work라는 말이 작동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티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아? 요즘에 게임 때문에 애들이 막 티어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투 티어면 두 단계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두뇌가 작동하고 있는 두 단계짜리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두뇌가 작동하는 두 단계짜리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when it comes to 밑줄 한번 쳐보세요.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석해. 그리고 요거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나온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retrieving memory, 기억을 꺼낸다라는 것에 관하여, 기억을 꺼내는 것에 관하여 작동하고 있는 2단계, 두 단계짜리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자, 이렇게 호흡이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내용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낼 때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대. 두 단계를 거쳐야 된대. 자, 2단계를 거쳐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낼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냥 give rise to도 밑줄 쳐보자. give rise to. 밑에 해석에도 잘 나와 있는데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give rise to. 역시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쓰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유발해. 뭐를 유발해?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각을 유발해.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각을 유발한다. 그래서 infuriating 밑에 써 있을 거야. 짜증나는 이라고. 자, 부연 설명 들어가면 recognizing someone, 누군가를 인식하는 것. 하지만 not being able to remember,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어떻게, 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이게 이렇게 덩어리겠지. 자, 2단계를 설명을 좀 해볼게. 자, 2단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글쓴이가 이거를 그냥 인식하는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글을 읽어본 바로는 이게 얼굴을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얼굴을 딱 인식을 하는 거지. 나 저 사람 알 것 같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말해. 그래서 글쓴이가 그거를 recognize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 recognize. 어떤 사람을 recognize 했는데 근데 not being able to remember,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지, 왜 인식하는지, 저 사람 이름은 또 뭔지 이게 기억이 안 나.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기억하는 거.
remember. 이게 두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처음부터 다시. 두 단계를 거칠 거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인식을 해. 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내가 왜 기억하지? 어떻게 기억하지? 저 사람의 이 이름은 뭐였지?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짜증난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잖아. 왜 짜증이 나는 거냐면 여기까지 가고 멈춰서 짜증나는 거야. 알 것 같은데 저 사람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짜증난다는 거. 한번 더 읽어볼게. 여기부터. 자,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내용만 잘 이해를 해봐. 왜 그런 거냐면 두뇌가 작동하고 있는 두 단계짜리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뭐에 관해서? 어떤 메모리를 리트리브 하는 거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각을 불러일으킬 건데 어떤 게 짜증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을 레코그나이즈 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기억하는지, 왜 기억하는지, 이름은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 할 수 있겠지? 할만하지? 이 정도면. 자, this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differentiate, 이거 구별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거야. 해석에도 뭐라 나오지? 구별하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 이것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구별하기 때문에 뭐 사이에서? familiarity와 recall 사이에서의 구별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씩 좀 배치를 해보면 여기가 familiarity겠지. familiar, 익숙한. 저 사람 얼굴이 왠지 익숙해. 인식을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recall이라는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회상, 떠올림 이런 뜻일 건데 여기 밑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두뇌는 이 두 개를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대. 두뇌가 이거를 구분을 한대. 넘어갑니다. 자, to clarify. clarify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는 클리어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클리어의 동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명확하게 하다 정도의 뜻인데 투부정사랑 이제 to랑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정도를 해석하면 됩니다. 밑에 써 있을 거야. 명확하게 말하자면 익숙함이란 또는 인식이란 이제 1단계 말하는 거겠지. 1단계. 1단계는 자, 요거 when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딱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올 거야. 뭐뭐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면 familiarity란 뭐뭐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보기 좋게 덩어리로 만들어 볼게. 너가 누군가를 마주했어. 그리고 무언가를 마주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만났어. 그리고 넌 알아. 너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만난 거 말하는 거야. 너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물건을 만났어. 그리고 네가 알아. 나 이 사람 혹은 이 물건을 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라는 걸 너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지. 본 적 있는 것 같아 라는 익숙한 느낌을 받을 때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런데 beyond that, 그걸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거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말했던 요거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단지 기억이 나는 걸 넘어서서 너는 you've got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상은 모르겠어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해석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나올걸.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지. 너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all you can say, 너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너는 뭐만 말할 수 있냐면 이 사람, 이 물건이 이미 너의 기억 속에 있다 라는 것만 너는 말할 수 있어. 너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이 너의 기억에 있다 라는 것만 네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는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지. 딱 여기까지가 1단계. 그럼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거야. 자, 리콜은 뭐 할 때이다. 리콜은 뭐 할 때이다. 당신이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그 오리지널 메모리,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뭐에 대한, 어떻게, 왜 너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이제 이게 2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오리지널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억이 난다라는 의미를 오리지널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지? 상황 파악 좀 되지? 이렇게 1단계, 2단계 말하는 거. 하고 부연 설명. 레코그니션은, 인식은 1단계는 단지 flagging of the fact, 어떤 팩트를 보여주고 있어 라고 할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자. 플래그란 단어가 깃발이거든. 그럼 플래그 업이면 깃발을 든다라는 뜻이야. 깃발을 든다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이제 깃발을 드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되는데, 해석에는 표현하다, 표시하다 이렇게 나와. 깃발을 드는 거, 표시하다, 표현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은 어떤 사실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냐면, 동격 대시예요.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 기억이 단지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만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지 말아봐. 우리 일치부일치 또 말로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말로 문제를 만들어 볼 테니까 OX만 한번 생각해봐.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생각만 열심히 해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내가 저 사람을 왜 기억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으면 2단계까지 마무리된 거다. 맞지? 그치?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는데 얼굴은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리콜이다. 아니지. 리콜은 다 생각나는 게 리콜이잖아. 얼굴만 딱 보고 인식하는 거는 recognize familiar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인식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그러면 이름은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오리지널 메모리에 접근하지 못한 거다. 맞지? 오리지널 메모리에 접근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recognize는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어. 그리고 나 저 사람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다. 맞지? 맞지? 여기 나왔잖아. 전에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아는 게 이제 familiarity, recognize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내기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잘 구별해서 알아놓자. 이해 안 되면 꼭 얘기를 하시고, 어제 애들이 이거 내용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했거든. 천천히 읽어보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1950년대 초반 시작할 때부터, 1950년대 초반에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은 have charted. 자, 요게 이제 차트라는 동사를 가지고 완료 시제를 썼거든. 근데 이 차트가 우리가 아는 그 차트야. 병원에 가면 차트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기록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은 기록했다. 근데 이게 해석에는 뭐라 나오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해석에는. 근데 기록했다라고 해석해도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은 기록하고 있다. 많은 미국 사회 속의 사회적 갈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벌써 어떤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지 키워드를 던졌지. 이거 시트콤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시트콤은 미국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거구나. 시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어디에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성의 권리, 그다음에 뭐 아이들의 권리, 그다음에 이민, 멀티컬처럴리즘이면 뭐 다문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as well as evolving conception of the family면은 가족의 뭔가 이제 점점 진화하는 개념, 가족이라는 개념이 변하는 거,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미국 시트콤에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문장.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보자. 미국 시트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밑에다가 쭉 쓸게, 글을 읽으면서. 다음, each of these issues has been addressed. 여기가 이제 동사고 여기가 주어인데,
이거는 해석하기 전에 어법 설명 하나만 할게. 어법 설명 하나만 여기다 적어볼게. 이치라고 하면 어법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every하고 이치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이게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이치 뒤에다가 명사를 쓸 거야. 그럼 그 명사는 단수 명사여야 돼. 그렇지. each person, each people, person이 맞잖아. 그거 말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주어로 나왔어. 그럼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일치는 is냐 are이냐라고 했을 때 is가 맞지. 그걸 우리가 단수 동사라고 불러. 이렇게.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를 뭐 들어본다면 each dog is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each people are 그럼 틀린다는 얘기라고. 안 어렵지. 근데 이거를 상황을 살짝 바꿔볼게. each 하고 나서 of를 줬다 쳐보자. 그러면 단수명사일까 복수명사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복수명사가 맞아. 얘기가 달라져. 그리고 동사 자리에서는 단수 동사를 쓰는 게 맞아. 근데 이게 of가 들어갔다 그래서 뭔가 상황이 꼬였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이치는 단수 취급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하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원.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원이니까 당연히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될 거고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와야겠지. 얘도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익숙한 그 그림이 그려져. 원 오브 복수 명사가 그려져. 그리고 원 오브 복수 명사에서는 원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 쓰는 게 맞는 거지. 이러면 안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치하고 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온 거고 these issues라고 그 다음에 동사를 단수 동사로 has를 썼어. 어법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릴 수 있겠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원 오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각각의 이러한 이슈들은 이렇게 해석해보자. 각각의 이러한 이슈들은 다루어졌다. 유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has helped to make more progressive values more acceptable than previously. 여기서 이렇게 닫을 건데 여기 살짝 복잡하거든. 덩어리를 좀 만들어 볼게. 해석하기 편하게. 요렇게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만드는 걸 돕는 방식으로야. 만드는 걸 돕는 방식으로. 만드는 걸 도와. 만드는 걸 돕는데 더 진보적인 가치를 더 수용 가능하게. 더 진보적인 가치를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덩어리만 잘 만들면 되거든. 더 진보적인 가치를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뭐보다? 이전보다, 전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제 어법 얘기를 살짝 해보면 아까 이치 오브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has been addressed 같은 경우는 완료 수동이지. 완료 수동.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다루어져 왔다, 다루어졌다, 유머를 통해서 다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여기 나오는 동사 address는 주소의 어드레스가 아니고 다루다의 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에 필기 많이 하는 지금은 안 적을 건데 뭐 deal with, cope with, address, tackle 이런 애들이 다루다라는 뜻이잖아. 요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help라는 단어를 좀 보면은 help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 근데 얘가 생략이 가능해서 help 동사원형을 쓰는 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help 투부정사를 써도 되는데 이거 생략해도 돼. 이렇게 생략해도 괜찮아. help 뒤에 동사원형 써도 된다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사원형을 쓴다기보다는 투부정사에서 투를 생략했다가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내용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은 자, 머릿속으로 이제 미국 시트콤 아무거나 한번 상상을 해봐. 미국 시트콤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다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 아니면 뭐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인종차별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 교과서 그 몇 과야? 2과인가? 그 마틴 루터 나오는 거? 2과에 그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해결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마틴 루터 불러다가 연설하고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은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치?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큰데 만약에 시트콤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뤄. 좀 웃기게 다루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을 하는 어떤 레이시스트를 불러다가 얘가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인종차별하면은 저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구나. 거울 치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게 뭐 정말로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종차별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키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막 피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은 치러야 될 값이 너무 큰 건데 시트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거거든. 이따 그 내용 나올 거야. 이따 그 내용 나올 거라서 미리 한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더 진보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보적인 가치를 더 수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갈등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하는 게 이 문장이야. 그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시트콤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좀 희화화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글쓴이가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 개념은 이해가 되지. 전쟁을 통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고 시트콤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냐, 비용도 별로 안 들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자, 넘어갑니다. 자, 종종 어떤 캐릭터, 동격 콤마로 갑니다. 종종 어떤 캐릭터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marked as bigot까지 가서 닫습니다. bigot는 밑에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종종 한 캐릭터, 즉 일반적으로는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갑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캐릭터는 저항합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발전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요거 프로그레시브 밸류를 말해. 그러니까 인종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 그거에 저항을 한대. 그러니까 얘가 빌런인 거야. 시트콤에 등장하는 바보 같은 애가 등장을 해서 빌런 짓을 하는 거지. 인종차별을 하려는 애가 등장을 하는 거야.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빌런이 등장해서 그 좋은 거에 저항을 해. 나쁜 놈이지. 그리고 나서 얘는 만들어져. 뭐 하도록 만들어져? 바보 같아 보이도록 만들어져. 바보 같아 보이도록 만들어진다. 그럼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자, 그들은 자 이제 수동태가 나오는데 were cut down이라고 하는 수동태 모양이 나오거든. cut dow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라낸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수동태니까 잘려 나간다. 해석에 배제된다라고 나올 거야. 배제당한다. 잘려 나간다. 이게 약간 배제된다? 이게 맥락적으로 배제된다가 무슨 말이지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 욕먹는다. 배제당한다. 욕먹는다. 그 상황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고. 근데 뭐를 통해서? either or. 모양 자체 either A or B 모양 딱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따돌림을 당하는데 뭐를 통해서? 그들의 그 멍청함을 통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간단한 꾸짖음으로부터 배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트콤 속에서 바보 같은 애가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혼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를 말하는 거겠지. 자, 이러한 방식으로 시트콤의 유머는 act as, 이게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하는 표현인데 시트콤에서의 유머는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cost effective means로서의 역할을 한대. 여기서 cost effective라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좋은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단어를 활용하면 가성비 좋은이란 뜻이야.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좋다. 우리나라에선 가성비 좋다라고 하잖아. 물론 이게 뭐 딱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시트콤에 있는 유머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가성비 좋은 수단의 역할을 한다. 뭐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격려할 수 있는. 이 두 번 더 해석해 볼게.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격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단의 역할을 한다. 한 번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격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 여기서 어제 질문 나왔던 게 뭐냐면 관용적인 사회는 알겠대. 그러니까 관용적이다라고 하면은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살자. 이게 관용적인 사회잖아. 다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있잖아. 다원이라는 게 원하는 게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다 인정. 이게 다원적인 거거든. 근데 다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는 차별을 하고 싶어? 나는 차별 안 하고 싶은데 둘 다 인정. 이 개념이 아니고 다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는 그래, 나는 이래. 그래, 우리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 서로 인정하자. 긍정적인 의미의 다원적인 거야. 그래서 다원적인의 의미가 뭐냐라고 어제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 난 여기까지 설명할 건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피드백 할 때. 자, 한 번 더 해보자. 다원적이고, 이거 좋은 의미야.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격려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좋은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미국의 시트콤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 된다. 근데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갈 거거든. 26번은 쉬우니까 금방 해버리자. 자, 프리드리 모스는 프리드리가 들어가면은 이거 독일 사람일 거야. 프리드리가 독일 이름에 들어가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잘 알려진 미네랄로지스트래. 광물학자란 뜻이야. 미네랄이란 단어가 광물이란 뜻이거든. 자,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그는 보여주었다. 마크드. 이게 PP니까 표시된,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란 뜻이야. 눈에 띄는, 표시되어 있어. 표시되어 있으면 눈에 띄지. 그래서 눈에 띄는 과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른 나이부터. 쭉쭉 넘어가자. 그는 화학을 공부했고 수학을 공부했고 물리학을 공부했다. 여기 대학교에서. 그리고 광물학을 공부했다. 여기에서. 넘어가 보자. In his late 20s, 20대 후반에 그는 오스트리아로 갔어. 그리고 classify, 분류했어. 광물을 분류했는데 그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광물을 분류했다. attribute가 특성이란 뜻입니다. 저것도 뭐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of his 이렇게 괄호 한번 쳐보세요. 어법 얘기를 살짝 하나만 해보면은 이거 필기 안 해도 됐거든. 한 번만 보면 외울 수 있을 거야. 어법책에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게 뭐냐면 소유 형용사 명사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My car. 이게 소유 형용사 명사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car of mine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내 자동차, 내 자동차.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유 대명사야. 그의가 아니고 그의 것이야. 그의 것. 세석을 할 때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led to, 초래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갈등을 초래했다. 뭐와의? 많은 광물학자들과의. 어떤 광물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다. 자, 여기만 좀 신경 써서 이해를 해보자.
이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어. 근데 기존의 방법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싫을 거 아니야. 나랑 뭔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겠지.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 관습적인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던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자, 이것만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1812년에 모스는 임명되었다. 지정되었다. 교수님으로. 광물학 교수님으로 지정되었는데 where he developed the Mohs scale of mineral hardness.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모스 경도라고? 모스 경도. 광물의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 걸 모스 경도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광물의 단단함에 대한 모스 경도를 그가 발전시켰던 곳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얘가 선행사, 이거는 관계부사.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거든.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야. 그럼 이거를 보면 나도 이제 한 명의 출제자 입장에서 자꾸 어떤 문제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대수로 딱 바꿔놓고 나서 자,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시오. 이렇게 내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 낚시질 할 수 있거든.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딱 보고 계속적 관대네. 이거 대 틀렸고 위치로 바꿔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계속적 관계 부사 써야 되는 건데 관계 대명사로 바꾼다고? 그럼 네가 틀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자. 다음, 모스는 자신의 그 눈에 띄는 커리어를 끝냈다. 여기에서. 그리고 죽었다. 이탈리아에서 66세의 나이로 죽었다 하면은 끝납니다. 공부할 게 많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카메라 끄고 피드백 해봅시다.